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와 미국채의 시황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5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차트의 프랙탈 분석 위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월 17일 기준 CNN 공포탐욕지수 살펴보면 현재 65점 탐욕이고요. 공포탐욕지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공포탐욕지수의 1년 추세선이거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2022년 S&P 500 저점과 23년 3월 SVB 파산의 저점을 이은 지지선이고요. 2023년에는 이 지지선을 바탕으로 상승과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현재도 이 지지선을 최근에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색깔 하나가 1개월을 표시하는데 2023년 상반기 상승장도 4칸, 4개월 정도 상승하다가 한 달 정도 고점에서 횡보하고 그 이후에 3달 정도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작년 말 11월 FOMC 이후로 S&P 500이 반등이 시작된 이후로 이때 미국 기준금리가 7월이 고점이고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걸 확정을 시켜준 거죠. 그때 연말 산타 랠리와 연초 랠리가 4개월 동안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1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3월 8일 엔비디아가 주당 $1000를 돌파 못하는 변동성이 확대된 날이 있었어요. 10% 이상 등락을 했었는데, 그날과 3월 FMC 전후로 해서 조정이 시작되고, 지난 중요 지지선을 이탈하고서 조정이 지속되다가 현재는 다시 반등하고 올라오고, 공포탐욕지수의 하락 추세 저항선까지 돌파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저점을 확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돌이켜보면 5월 2일 5월 FNC와 최근에 4월 CPI, PPI를 발표한 다음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과 전고점 돌파를 이뤄냈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상 첫 번째 금리 인하 B 전후로 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B가 6월일지 7월일지 모르겠지만 직전 금리 사이클에서는 B 전 3개월, B 후 3개월 동안 조정 횡보 기간이 있었고, 이번 사이클도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정확하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지만 7월과 9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 전후로는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서 왼쪽은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트네일 달걀 모형이고요. 전통적인 코스트네일 달걀 모형에 제가 실전 투자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를 접목시킨 제가 만든 모형이고요. 금리 고점 A에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 금리 인하 B, 버블의 최고점까지 위험자산이 반등했다가 연준이 비컷하는 경제위기 때는 위험자산이 하락했다가 다시 금리 저점 이후로 위험자산이 반등하는 기본적인 사이클이 있고요. 직전 금리 사이클에서는 금리 고점 A가 18년 12월이었고 현재 금리 사이클에서는 23년 8월이었죠. 직전 금리 사이클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는 19년 8월이었거든요. A에서 B 기간이 8개월 정도 됐었어요. 이번에도 언제가 첫 번째 금리 인하 B일지 모르지만 6월 7월이 될 경우는, 과거에는 A에서 B 구간과 B, C 구간이 비슷했기 때문에 요 A에서 B 구간에 8개월을 더하면 20년 3월이 나오는데, 20년 3월에 연준이 비컷을 했었죠. 코로나 경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략 6월에서 7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 B라고 가정하면 25년 4월, 5월 정도가 경제위기 C가 올 수 있는 사이클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대선인 11월 5일 전후로 경제위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선에 경제 위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저는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대선 전까지는 미국 주식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너무 믿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경제 위기는 블랙스완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터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제 분석 기관에서는 9월달 정도에 비컷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으면 거꾸로 일말의 리스크도 좀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래서 몰빵 투자하기보다는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3주 전에 첫 번째 금리 인하 B가 6월일 거라 가정한 시나리오로 이렇게 S&P 500 주봉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그대로 사용했고, 왼쪽의 차트는 방금 보신 공포탐욕 지수의 1년 추세 그래프예요. 비교하시라고 같이 적어놨고요. 오른쪽 차트에서 이렇게 푸른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난 금리 사이클의 A, B, C 구간을 제가 표시한 거고요. A가 18년 12월, B가 19년 8월, C가 20년 3월이고, B 전후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박스 표시를 해놓은 구간에 B 전 3개월, B 후 3개월 동안 많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옆으로 오르락 내리락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거치죠. 이게 3월달 이후로 일어날 수 있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B는 6월일지 7월일지 9월일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6월에서 9월 사이에 B가 있다면 그 전후로 S&P 500이 횡보 조정, 기간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조정받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과거 사이클 보면은 조정받았다가 다시 전고점 뚫고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랬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는데 이 50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횡보하잖아요. 여기도 50주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겠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런 저점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첫 번째 금리나 이후에 수개월이 흐르면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 구간이 나올 거고, 이 랠리 구간 이후에는 C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위험자산을 늘리는 구간이 아니라 위험자산은 이 B 전후서부터는 계속해서 익절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고요. 한두 달 전부터 S&P 500이 5200일 때부터 조정이 받으면 저점이 4800에서 4980 정도일 거로 예상된다 했는데 뭐 저점은 비슷하게 맞췄죠. 이 이후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이하로는 C가 오기 전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C가 오면 과거 사이클 기준으로 보면 금리 고점 A 전후의 저점 있죠.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했잖아요. 이번에도 C가 온다면 이 A 전후의 저점이 오기, S&P 500 4200 정도 구간을 이탈하는 하락이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하면서 주식 투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전부터 말씀드린 게 이 구간에서는 계속 주식을 익절하는 방향으로 설명드렸고, 주식을 익절하고 미국채, 금, 달러 같은 거를 매수하는 구간이 BC 구간이거든요. 근데 미국채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기 때문에 과거랑은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채 비중을 크게 높이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C가 오면 미국채가 많이 반등할 건데 그때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미국채 TLT 분석에 대해서는 직전에 미국채 자산배분 리밸런싱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기준으로 분석해드리면 이게 TLT의 주봉 그래프거든요. 왼쪽에 파란색 박스가 과거 사이클의 A, B, C, D를 표시한 거예요. 과거 사이클을 분석해보면 A에서 TLT는 저점이었다가 B가 올 때까지 조금씩 상승하다가 B에서 중간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죠.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는 거죠. 건전한 조정을 받다가 C가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2차로 크게 상승해서 C에서 고점을 찍고, D에서는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횡보 조정을 하다가 이 금리 저점 이후로는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번에도 똑같다 보시면 돼요. 지난 사이클 금리 고점 이렇게 표시해놨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리 고점이 23년 8월 여기 표시해놓은 부분이고,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금리 저점 이후에 횡보하다 결국엔 상승을 하죠. 지금 상승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B가 6월일지 7월일지 9월일지 알 수 없지만 B 근방에서는 TLT가 105불 정도까지 반등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좀 거쳤다가 다시 한번 C가 다가올수록 2차 상승을 해서 C는 120불 이상 정도까지 경제위기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에 여기까지 반등을 하고, 이게 역배열에서 데드캣 바운스의 반등에 그치는 거고요. 이 다음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하락하니까요. 다시 하락할 수 있고, 그 하락에서는 전 저점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B에서 C 구간에서 TLT를 비중을 최대한 축소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대비하시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TLT의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도 이 B 구간이 0.236 구간, 그리고 C 구간이 0.8 구간으로 보이고 있고, 과거에 TLT가 상승하고 오를 때 미국채 수익률이 변곡점을 보인 중요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2.5%, 3.5% 이런 구간인데 90불 정도가 4.5%예요, TLT가. 그리고 TLT가 105불일 때는 30년 미국채 수익률이 3.5% 정도이고, 이렇게 120불 정도 넘어가면 2.5%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의
최대 하락폭이 3.5에서 2.5 정도 사이, 장기채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목표로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미국 주식만 얘기하는 채널은 아니고 미국 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 이런 모든 자산들을 주기적 자산 배분으로 사이클 투자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실전 투자하고 있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컨텐츠는 다 제가 실전 투자하는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린 거라,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대로 그대로 투자하셨으면 저랑 비슷한 수익이 났을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가 고점일 때는 조정 변곡점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저점일 때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변곡점에 집중해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미국 주식만 보시는 분들이 알고리즘 추천이 돼가지고 제가 조정 컨텐츠 올릴 때 보시고 나서 미국 주식 계속 하락하는 걸 말하는 사람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년, 21년에는 미국 주식을 계속 매수 위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23년 6월 달부터는 익절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은 23년 1월서부터 비중 확대, 저는 25% 이상 금을 보유했거든요. 그렇게 확대 말씀드린 적 있고, 비트코인도 22년 말에 풀매수 했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시기에 따라서 자산의 비중을 변경해서 하는 거고, 자산의 상대적 저평가 구간일 때 매집을 하고 상대적 고평가 구간일 때 매도를 하는 걸 반복하는 거고요. 미국 주식은 현재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자산별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익절 관점인 거고, 금과 비트코인은 몇 달 전만 해도 저점 관점이었기 때문에 매집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금과 비트코인이 중간 정도 올라서 앞으로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냥 보통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저평가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직접 차트 보고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차트 가져와 봤고요. S&P 500, 금, 나스닥, 비트코인의 최근 1년간 퍼포먼스 비교 차트거든요. 이게 작년서부터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던 시절이고요. 이때만 해도 미국 증시 계속 오른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던 시절에 제가 5, 6월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정 전에 먼저 변곡점 계속 언급했었죠.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미국 증시 산타랠리 연말 연초 상승 랠리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1년 차트를 보면 S&P 500이 26% 오를 때 금은 21%, 나스닥은 34% 올랐지만 비트코인은 150%가 올랐죠.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고평가 영역이라 익절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금과 비트코인은 저점 관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상승률 보면은 미국 증시가 1년 동안 더 많이 오른 게 별로 없죠. 금과 비트코인 샀다면. 저는 작년에 제 포트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근데 나스닥이 작년에 한 50%인가 그 정도 올랐을걸요. 그래서 나스닥보다 제 포트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미국 증식을 익절을 했는데도 제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미국 증식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거를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올해 수익률 YTD로 보니까 S&P 500은 11%, 금은 17%, 나스닥은 12%, 비트코인은 50% 올라서 올해 YTD 1등은 비트코인 51%, 금 17%, 나스닥 12%, S&P 500 11%예요. 올해는 금이 나스닥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51% 올라서 몇 배나 올랐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포트폴리오 수익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5개월 동안 40%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게 된 게 비트랑 금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저희 컨텐츠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한 흐름들을 다 하나하나 보신 분들은 이렇게 흘러왔거나 아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해서 수익이 나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피드백을 보면은 금과 비트코인은 수익 많이 나셨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한테 피드백 주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저희 컨텐츠를 볼 때 이런 관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거고, 가끔 가다가 그냥 한 번도 안 보신 분이나 겉핥기식으로 미국 주식 컨텐츠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해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찍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모든 자산들의 얘기를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지금 영상을 마쳐야 될 시간이고, 그래서 커뮤니티 글을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글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추가적인 내용을 올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또 멤버십 커뮤니티 글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글을 더 써요. 거기서는 최근에 비트코인과 금의
대해서도 시황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좀 더 소통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더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